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경제가 재채기만 해도 전 세계가 독감에 걸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세계 경제의 심장부, 미국 경제의 현주소를 정밀하게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진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 혹은 아니다를 두고 팽팽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인 정의에 따르면 2분기 연속 GDP, 즉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경기 침체로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전문가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침체를 선언해야만 하죠. 흥미롭게도 과거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너무나 탄탄하다는 이유로 경기 침체 선언이 내려지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하나만으로는 경제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현재 상황은 더욱 복잡합니다. 발표되는 전체 경제 성장률 수치는 견고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특정 분야의 성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미국 GDP 성장의 약 40%가 AI 관련 투자와 지출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입니다. 거대한 AI 산업이 경제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죠. 이것이 바로 K자형 경제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양극화라는 단어와 맞닿아 있는 개념이죠. 일부 고소득층과 첨단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그리고 전통 산업은 오히려 후퇴하거나 정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말 소비 시즌 데이터를 봐도 부유층의 소비는 여전히 활발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사람들이 큰 지출을 꺼리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경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입니다. 그리고 그 수장인 제롬 파월은 전 세계 경제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준은 두 가지 상반된 목표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물가 안정, 즉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 고용, 즉 실업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히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고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살아나지만 물가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최근 연준은 물가를 잡는 데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경제 성장을 지키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거대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관세 문제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당장 우리 손에 들린 스마트폰의 가격이나 우리가 입는 옷의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기업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몇 년 뒤에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섣불리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코스트코 같은 거대 유통기업이 관세 정책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기업 경영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가격은 한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 가격의 경직성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관세가 사라진다고 해서 기업들이 당장 제품 가격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 나아가 세계 경제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 AI입니다.
마치 새로운 골드러시처럼 모두가 AI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바꿀 위대한 혁명일까요? 아니면 곧 터져버릴 거대한 거품일까요? 많은 이들이 지금의 AI 열풍을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과 비교합니다. 당시에도 인터넷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기대로 수많은 벤처 기업들의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가 한순간에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는 실체 없는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막연한 기대를 자금 삼아 사업을 벌였다면 지금의 AI 혁명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현금을 쏟아부으며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의 패권을 잡기 위해 기꺼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버블의 징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AI 유니콘 기업이 500개가 넘고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업이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이고 닷컴 버블 때처럼 옥석 가리기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AI가 우리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입니다. 과거 자동화가 공장의 생산직 노동자들을 대체했듯 AI는 지식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뛰어나지만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단순 예측 업무는 AI에게 맡겨지고 인간은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판단의 영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세계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켜온 미국 달러의 위상은 영원할까요? 최근 탈달러화라는 현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달러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죠. 가장 강력한 도전자는 단연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미국을 대신해 영향력을 확대하며 위안화의 사용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유로화 역시 강력한 대안이며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미래의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러의 왕좌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되고 더 중요하게는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이 갚아야 할 빚의 상당 부분이 달러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달러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탈달러와 논의에 불을 지핀 사건은 바로 미국이 러시아를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며 달러를 무기화한 일이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국가들은 언제든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달러의 절대적인 지배력은 서서히 약화되고 위안화, 유로화 등 여러 통화가 함께 힘의 균형을 이루는 다극화 체제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면서 금융 허무주의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스템은 부자들을 위해 조작되어 있고 평범한 개인이 성실하게 저축하고 투자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월급만으로는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에 좌절한 젊은 세대의 심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통적인 투자 대신 소위 밈코인처럼 한 방을 노리는 투기적인 자산에 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허무주의는 위험합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40년 동안 연 6% 수익률로 꾸준히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원금은 2억 4천만 원이지만 복리의 마법을 통해 이 돈은 약 10억 원에 가까운 자산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투자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꾸준하고 현명한 투자는 분명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는 부패입니다. 부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레바퀴에 기름칠을 한다는 주장으로 약간의 부패나 뇌물이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여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부패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패는 실력과 효율이 아닌 연줄과 뇌물에 따라 자원이 배분되게 만듭니다. 자격 없는 업체가 대형 국책 사업을 맡아부실 공사를 하고 결국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법과 원칙이 통하지 않는 불투명한 시장에 투자를 꺼리게 되고 결국 국가 경쟁력은 약화됩니다. 무엇보다 부패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